오늘 발제를 맡게 된 ES경영연구원 대표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발제 의제는 기업의 시밤 대응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치프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로 시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현재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도내에서 어떤 중소기업 대응 방안 또는 직접 컨설팅을 수행하고 나서 생긴 이슈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국경제도는 앞에서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밤 적용 대상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석유화학이나 플라스틱 또는 뭐 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규정 자체는 있는데 세부 사항들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공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봤을 때 EU에서는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아마 EU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목표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아이템에서 지금 현재 철강 코드나 또는 시멘트 또는 알루미늄 코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부품 코드까지도 다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환기간과 확장기간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2026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는 것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될 것은 미제출 시에 벌금에 대한 부분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EU 전체 매출액의 거의 1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제치하는데 그 전체에서 탄소 배출권 비용을 거의 비용을 한 10% 정도를 물게 된다면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어쩌면 벌금성으로 붙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25% 철강 가세에 있는 부분들이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9년 5월 29일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자료 올려놓은 거 보면 연초에 제안됐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변경사항들이 이제 확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소액 기준으로 적용되다가 이제 연간 50톤 연간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50톤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CM 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총 50톤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저희가 방문을 해보니까 아주 작은 규모인데 1년 누적으로 하니까 50톤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50톤 이상인 경우에는 꼭 챙겨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기 중에도 조건부로서 통관을 해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내부 시스템에서의 어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존에는 수입업자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유럽에 법인이 있어 그러면 현대자동차 판매 법인에서 전체 자료를 모아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비용을 묻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위탁을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외부 전문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조 데이터가 어려운 경우에 디폴트 값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EU에서 첫 해에는 한국 자체적인 계산 공식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둘째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EU 배출량 공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치프께서 말씀하셨지만 2차 밴더, 3차 밴더 이런 데서는 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디폴트 값, EU에서 정해놓은 디폴트 값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디폴트 값을 썼을 때 유리한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불리한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행 기간으로 전환 기간에는 분기별로 데이터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기간에는 1년에 한 번 제공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5월 달에 제공을 하고 7월 달 정도에 심사원이 와서 실제 탄소 배출량을 점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범 보고서 작성 내용에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전부 다 영어입니다. 전부 다 영어.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시밤 데이터 조치를 요청받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시밤에 EU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자체도 전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량 산정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 가보면 탄소 배출량이 개선되어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99%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뒤에 나오겠지만 거의 수전반 기준으로 전봇대에서 내려와 있는 변압기 하나만 있고 공장별로 나눠져 있다거나 수출 라인별로 전압이 분리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제 대응 방향은 뒤에서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6월 9일자 한경신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보시면 현대자동차는 ESG 기준을 안 지키면 납품을 안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발제 내용에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기본 구매 계약서를 수정해서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아예 점수가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ESG 점수가 만약에 10점, 그 다음 기업 경영 점수 뭐 20점, 그 다음에 구매 점수 뭐 10점, 품질 10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ESG 점수 자체가 0점이 되면 구매업체로 협력업체로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스코라든가 뭐 현대, 삼성 할 거 없이 전부 다 ESG 경영을 안 하고 있는 회사들은 협력회사로 등록 자체가 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하도까지 포함해서 5천여 개 기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표준계획서에 들어간 항목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노동력 다양성,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보호, 온실가스 감축. 이 네 번째 항목이 가장 큰 이슈인데 ESG 점수 매기는 건 사실은 1차, 2차 밴드로 끝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약서 쓰고 뭐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탄소는 N차 밴더까지 끝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는 끝까지 중간 부품이나 그 마지막 부분까지 탄소 계산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탄소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N차 밴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1차 밴드인 경우에 내년에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지 않으면 협력사 내년에 재계약을 하겠다, 물량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H건설 장비 협력업체 시밤 교육 관련해서 실제 지금 물산에서 3차 교육 이렇게 돼 있고요. 시밤에 대한 탄소 배출권 거래량 계산입니다. 노트북을 들고 와서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제품들이 우리 시밤 코드에 들어있느냐? EU 수출하는 시밤 코드는 아닙니다. 코드는 아닌데 이 중장비 업체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 전체가 다 뭘로 되어 있느냐? 철강입니다. 철강.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알루미늄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 시밤이 확대되어서 이 지금 현재 6대 항목 이후에도 분명히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대에서는 이미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창원에 있는 경엑스 코리아에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아우디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받았는데 당연히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고 담당자에게 갔는데 담당자가 시밤이란 단어 자체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우디에서 이런 이메일이 갑자기 받은 겁니다. 대표님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요 받아가지고 저희 쪽이나 또는 시도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회사 내에서는 사실은 시밤에 대한 개념 자체도 잘 없었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상황도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첨부 자료라든가 학습 자료 자체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 동영상 교육 자료 전부 영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독일 바이어가 시밤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안도 지금 현재 시작해서 시밤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협력회사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에 있는 고객사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국내에 있는 고객들에게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시밤 자료를 등록하라고. 그리고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한번 눌러보면 어디 들어가느냐.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데이터 모으는 청구로 바로 즉석 연결이 되고 거기 들어가면 시밤 데이터를 계산된 데이터를 바로 입력하도록 된 아주 좀 황당하게 보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회사는 준비가 좀 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회사는 지금 아주 발등에 불이 쳐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창원시 중소기업 시밤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0개 기업 정도를 진행했고요. 파트 1으로서 대형 전문 자문단을 만들어서 시밤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그리고 맞춤형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2로서 기업 대응 컨설팅을 지원했는데 첫 번째가 가장 메인입니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 교육 컨설팅, 그리고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콘텐츠를 발굴해서 정기적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2회 정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최종 보고회에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설팅 세부 내용으로서는 정기 모집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슈입니다. 시밤 대상인지 아닌지를 대형 기업 자체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철강 자체에서 시밤 코드를 아예 물고 있으면 자기가 대형인지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자기가 시밤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직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파트에 들어가고 있는 치 컨베이어 회사인 경우에 철판이 치 컨베이어 부품의 95%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밤 코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시밤 대상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제우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자기 스스로가 시밤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부분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밤 교육을 다시 실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유형, 2유형으로 나눠서 2유형 같은 경우에 30개 회사는 직접 컨설팅이 긴급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을 좀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교육 내용에는 시밤에 대한 국내의 동향,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사례, 그리고 기업 대응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경영이 되는 사전 인터뷰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유형, 3유형으로서는 현장 진단 방문을 실시하였는데 실제로 가장 필요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간단하게 회사 내에서 전력량이 어디까지 집계가 되고 그중에 공장동과 사무동이 분리가 되고 공장동 안에서도 어느 부분까지를 저희가 대상으로 집계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경계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밤 그 결과에 대한 진단 보고서,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보시는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이라고 해서 EU에서 직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엑셀 진단 체크 시트입니다. 그 자체에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거기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항목 입력 자체가 일반 중소기에 그냥 작성하기엔 대단히 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2형, 3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가 영어로 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한글로 번역해서 저희가 컨설팅 회사들에게 직접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상태에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걸 다시 영문 사이트에 넣어서 실제 제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 1, 2형에서의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인식도가 떨어진,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 산출량 관련해서 이에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작성한 부분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진행하면서 가장 이슈가 있던 부분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구물질,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전구물질 쉽게 마시면 공장 내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협력회사에서 들어온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력회사 가져오는 그 물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제작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포스코나 이런 데서는, 포스코나 이 큰 회사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집계한 시트를, 밀시트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서 1차 가공한 회사, 그걸 받아서 1차 가공을 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한 이런 회사들에서 제품 만들어서 넣을 때는 그 기계에 대해서나 또는 거기에 사용한 장비에 대한 전기 사용량에 대한 수치를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력회사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수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전분물질에 대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알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어서 향후에도 아마 중견 이상 또는 우리가 협력회사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 구매 공급처 자체가 내재 배출량 또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계산할 수 있는 회사를 협력회사 또는 공급회사로 선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접 배출입니다. 간접 배출. 시밤 대상 공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진행해 보니까 지금 저희 30개 대상사 중에서 딱 한 개 회사만 전력량을 구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내려오는 가장 큰 전기 중에서 수전반은 전봇대에서 내려오는 가장 큰 첫 번째 전기
분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전반이 공장동이 3개 있으면 3개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3개 분리된 거 각각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각 공장별로 만약에 장비가 30대 있다면 첫 번째 열 때는 유럽 라인, 두 번째 열 때는 미국 라인, 뭐 세 번째는 뭐 일본 라인이라고 하면 이 유럽 라인에 들어가는 전력량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좀 중견 이상 기업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이위에 제공할 수 있는 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체 전력량과 생산량을 그냥 n분의 1 해서 n분을 해서 톤당 얼마인지 그냥 계산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소기업에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주 공정 탄소의 발생량입니다. 아까 그 치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제품이 들어왔다가 그게 외주 가공이나 외주 공정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외주 인가공 업체라든가 뭐 도급민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영사하기 때문에 탄소 발생량이 추가되는 경우를 계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중중공 사업을 하면서도 중중공 평가위원이 와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젝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을 정부 차원에서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대응 방안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밤을 영향을 받는 공급업체들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조건, 공급업체하고 계약할 때 반드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제공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시반 부구를 위한 절차의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작은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탄소 국경 제도도 별도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청정경제법도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발효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ESG라든가 탄소 관련 규제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관세도 없고 상수세도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땅에서 기름을 파서 먹고 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텍사스 주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투표나 선거나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 ESG 동조가 미국에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주지사들이 그런 걸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영향은 전체 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여러 군데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ESG라든가 탄소 규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응 방향에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ESG도 데이터고 탄소도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탄소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1차 밴더 같은 경우에 요즘 R200 재생 방안, R200 뭐 3개년 계획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R200은 리뉴얼블 에너지 100%,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100%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소 중립 경영. 그래서 경영 계획을 세울 때 탄소와 관련 계획을 같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영 계획을 열심히 하고 탄소라든가 ESG 계획은 별도로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 시밤 추진 방향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 그래서 자기가 시밤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기업들에게 교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상이 아닌지를, 그리고 5년, 6개월 뒤, 1년 뒤에 우리가 직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거를 우리 지금 하시는 이런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리는 것,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도 배출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 계산을 하면 금년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년도 3개년 데이터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에 개선 활동을 탄소 절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내년에 실적이 나오는 거지 금년 하반기 하는 부분은 내년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관리가 필요하고 선행 관리를 통해서 절감 활동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정이 되면 산정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 보시면 시밤 컨설팅 사업에 탄소량 계산하는 부분이 거의 한 종목당 800만 원 가까이 굉장히 고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RV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MRV 사업이라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회사에 들어있는 각각의 전력량이 들어가는 라인에 센서를 달아서 실제 이후에 수출하고 있는 시범 대상인 장비에서 얼마나 전량이 발생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우리가 여기 말하는 MRV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중준공이 시범 사업으로 40개사 정도를 진행을 했고 창원에서 그중에서 한 15개사 정도가 진행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결과의 바탕으로 기업이 스스로 전량량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고 측정량을 줄일 수 있는,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MRV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자체적인 비용도 있지만 환경부라든가 다른 뭐 한전이라든가 연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각 중소벤처 그리고 인천광역시 코트라나 여러 군데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벤치마킹 포인트에 보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한다든가 또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수상으로 포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중장기 모습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친환경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기회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위험 속에 다시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업으로 저희 노후 산단이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6단계인데 좀 깁니다. 그래서 한 3단계 정도로 줄여서 수출 기업들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대기업이 있는 쪽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나. 하지만 수출 자유지역 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모기업이 없습니다. 그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기업들에는 시스템이나 교육 항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관 기업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 활동을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경남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아주 멋진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